비상용 승강기, 소방 구조용. 이제 비상용 승강기는 평상시에 비상용 승강기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비상시에, 화재 시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 못하고 이제 소방 구조용으로 소방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설치 대상은 이제 31m 이상 건축물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m면은 대략 한 10층, 11층이 그 정도 됩니다. 한 11층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설치 제외, 그래서 31m 넘는 각 층의 용도가 거실 이외의 용도, 이제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거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 이하, 작으면 500제곱 이하. 그 다음에 31m를 넘는 충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 층 바닥 면적 200제곱 이하로 방화 구획된 건축물.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이런 수치를 봐놓으면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500제곱미터, 뭐 4개층, 200제곱미터, 이제 이런 수치를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1m 이런 거. 넘겨보시면 설치 수량, 이제 바닥 면적 중 최대 면적 해서 1500제곱미터 이하면 한 대, 초과하면 이제 기본 한 대에 한 대씩 가산한다라는 것이네요. 이제 1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4번에 비상용 승강기 구조. 그래서 이제 일반 기준이 이제 승용 승강기. 이제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승강기가 이제 승용 승강기. 그리고 통화 장치도 있어야 되고, 예비 전원 있어야 되고, 예비 전원은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예비 조명도 있어야 되고, 운행 속도는 분당 60m, 아마 60m, 예. 소방 스위치, 뭐 비상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스위치, 또 승강기 문이 개방되어도 승강시킬 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통화장치, 예비전원, 예비조명, 운행속도, 소방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 봐놓으면 되겠습니다. 5번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그래서 구획이 내화 구조, 공동주택은 승강장과 특별 피난 계단실 사이로 구획할 경우 승강장과 부속실 겸용 가능. 그래서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것은 부속실이 있어야 돼요. 이제 거실하고 계단 사이에 조그만 공간. 근데 이제 그것도 만들고 승강장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공간이 더 필요하고 하니까 승강장 겸 부속실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출입문, 갑종 방화문이 이제 비상용 승강기의 출입문이 이제 갑종 방화문이다 그런 이야기고,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 보행 거리는 승강장 출입문에서 이제 도로나 공지까지 30m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내장재는 이제 불연재료, 바닥 면적은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 배연 설비, 노대, 입으로 열리는 창, 배연 설비 중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 표지는 비상 승강기 표지해야 된다. 그렇고요. 11번의 피난용 승강기, 이제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은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그래서 이제 승용 승강기가 여러 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피난용 승강기로 하라는 것인데, 이제 고층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층 건축물은 이제 소방법이면 30층 이상입니다. 30층. 예. 건축법도 아마 30층 이상일 것 같은데, 예.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설치 기준이 승강장, 그래서 6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뭐 피난층까지 단일 구조로 연결, 예비전원 조명이, 표지는 피난용 승강기, 방화구역은 이제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지나다니는 그 통로 그 자체를 이제 방화구역하라는 겁니다.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 또 불연재료 마감은, 설비는 배연 설비 아니면 재연 설비가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승강로는 이제 방화구역, 내화 구조 바닥하고 벽으로 구획, 또 설비는 배연 설비, 재연 설비가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기계실은 방화구역, 내화 구조 바닥과 벽으로,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 그래서 승강기니까 승강장이 있고 승강로가 있고 기계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이제 피난 안전 구역. 피난 안전 구역은 이제 화재가 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피난해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를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건물은 중간에 한 17층이나 20층에 한 층이 통째로 피난 안전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번의 설치 대상, 고층 건축물.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30층 이상 아니면 높이가 120m 이상. 초고층은 이제 50층 이상 아니면 200m 이상.
이제 준초고층은 어떻게 되나?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러니까 30에서 49층까지. 그래서 이제 30층 이상, 120m 이상이면 무조건 고층 건축물인데 이제 준초고층하고 초고층으로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4번의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이제 지하하고 연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복합 건축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 서면에 롯데 백화점 그런 곳은 그 지하 역사하고 연결돼 있죠. 지하 상가하고 그런 곳이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입니다. 이제 이런 곳에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한다라는 것이고요. 2번의 설치층은 이제 초고층은 30층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준초고층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 부분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5개층 이내 상하이. 그러니까 준초고층이니까 한 40층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층이면 20층이죠. 그럼 20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니까 16층 정도 되겠네. 16층부터 25층 사이에 그 사이에 설치한다 그런 거예요. 뭐 5개를 설치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만 설치하는데 이제 위치를 중간 부분에 설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초고층은 30층마다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 롯데 타워 있죠. 126층인가 5층인가. 그러면은 거기는 계산해 보면 4개면은 120층이니까 5개는 있어야 되겠죠. 피난 안전 구역이. 그 다음에 3번의 설치 기준은 구조는 뇌화 구조. 그 다음에 뭐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 그러니까는 같이 사용해도 지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공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계단 구조는 이제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피난 안전 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그 다음에 내부 마감은 불연재료. 비상용 승강기가 피난 안전 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급수저는 이제 식수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수도꼭지 하나 있어요. 조명은 조명 설비. 면적 기준은 이제 면적은 그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제실자 수위에다가 0.5를 곱하고 또 0.28을 곱하면 됩니다. 피난안전구역 위층이니까.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이 20층에 있다. 그러면 총 40층이다. 그럼 위층이니까 바로 2층만 말하는 게 아니라 21층에서 40층까지.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피난안전구역으로 다 이렇게 피난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층당 제실자가 10명이다. 그러면 20층이니까 200명이 있겠죠. 200명 곱하기 0.5 곱하기 0.28. 그러면은 100명에다가 28명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계산하면 이제 28제곱미터의 면적이니까. 높이는 2.1m 이상, 그리고 배연 설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뭐 2.1m 이상 이런 게 나오니까 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소방시설. 이제 이 소방시설은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재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이제 비재연구역 간 압력차는 50파스칼. 그래서 SP라는 게 스프링클러예요. 가로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2.5파스칼. 이제 파스칼은 압력의 단위예요. 압력. PA가 파스칼이에요. 50파스칼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피난 유도선은 계단 출입구하고 이제 주출입구 비상구, 이제 피난 안전 구역의 주출입구 비상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라는 것이고, 계단이나 계단참에 설치하고, 또 너부가 아니라 너비. 그 피난 유도선의 너비를 말해요. 25. 그것은 25mm 이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상조명등은 이제 조도는 10룩스, LX가 룩스예요. 룩스, 전기 10룩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서 제실자 수 곱하기 10분의 1, 이제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실자가 아까 200명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20개죠. 그래서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20개 비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면 또 10분의 1이고, 건전지는 이제 40분 이상, 이제 초고층 50층 이상이면 60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인명구조기구는 이제 방열복 인공소생기, 그리고 공기호흡기까지 하면 전부 다 2개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45분, 그것은 그 공기호흡기를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50층 이상 예비용기 10개 이상은 뭐냐면, 만약에 50층 이상 초고층이면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를 10개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예비용기라는 게 공기호흡기 예비용기예요. 그래서 공기 떨어지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 건축물의 대피 및 종합방제실. 이제 건축물에서 대피하고, 이제 종합방제실은 이제 컨트롤 타워죠. 방제, 뭐 화재든 지진이든 산사태든 뭐 침수든 이런 종합적인 방제하는 것이 종합방제실. 1번의 헬리포트. 이제 헬리포트라는 것은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헬리포트입니다. 옥상에. 1번의 개념. 화재 시 건물의 상층 부에서 피난층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옥상 광장을 설치하여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대형 건축물의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번 설치 기준.
길이와 너비 22m 이상. 그래서 길이와 너비니까 뭐 가로 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m. 장애물 설치 금지. 그래서 반경 12m 이내 설치 금지. 그리고 H 표시. H라는 게 이제 헬리콥터 그걸 이야기하죠. 중앙에는 8m의 H 표지를 백색으로 할 거. (8m라는) 게 그 이제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H선 너비 38cm. 이제 H를 이제 무슨 말인지 그 H의 두께를 말하죠. 두께. 예, 38 너비라는 것은 이제 그 굵게 해놔야 헬리콥터가 위에서 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의 표지선의 너비, 그것은 이제 H 그 둘레의 그 원, 그 너비는 60cm 두께,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레 원이 더 넓고 H는 좀 더 가늘고, 지름은 8m고, 수치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주의 한계선 백색으로 하고 또 너비는 38cm 이상.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면 좋은데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화재 시에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1번의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아파트가 4층 이상인 층은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4층 이상이니까 4층부터 그 위로 이제 직통 계단을 2개가 없으면 대부분 하나뿐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에 설치 제외는 이제 인접 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그래서 이제 경량 칸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또 경계벽에, 그러니까는 이웃집하고 이제 경량 칸막이가 아니라 피난구, 그냥 뭐 문 하나가 있어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3번에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그래서 이제 하향식 피난구는 아랫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다면 대피 공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하향식 피난구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3번의 설치 기준. 면적. 이 설치 기준이 지금 대피 공간의 설치 기준이네요. 이제 면적은 이웃집하고 같이 사용하면 3, 단독이면 2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구획은 이제 바깥 공기와 접하고 실내하고는 방화구획. 그래서
바깥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실내하고 방화 구획하니까 이제 아래쪽에 나오지만 출입문은 당연히 방화문이 있어야 되죠. 방화 구획한다라는 것은 출입문은 방화문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방화문이 아니면 방화 구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이 을종 방화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와 성능 1시간 이상 마감은 중불연이나 불연제로 창호는 0.7에서 1m 그렇게 되네. 창호를 이제 창호라는 것은 이렇게 창문을 이야기하네요. 창문 열어야 바깥의 공기하고 접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창문이 없으면 그냥 이런 거 있죠. 뭐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하면은 비는 안 들어오고 공기는 들어오는 그런 거 있죠. 창살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명. 조명, 휴대용 손전등 아니면 조명 설비. 이제 기타 해서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이런 것은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등 냉난방 설비 설치 시 불연 재료로 구획.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는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불연 재료로 구획해야 돼요. 실외기 쪽하고 이제 대피 공간 쪽하고 바닥 면적 산정 시 제외라는 것은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차지하는 그 면적은 이제 대피 공간은 2제곱미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외기 빼고 2제곱미터 그렇게 크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피 공간 안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지하층의 구조, 설비, 비상탈출구. 그래서 이제 지하층, 건축물의 대부분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층을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이제 법에서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지하층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1번. 그래서 개념은 저번에 했어요. 이제 2분의 1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하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표면에서.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지하층 구조 설비. 그래서 뭐 5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거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뭐 이렇게 여러 면적이 나오는데 이거 다 공부하려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설치 기준만 봐보죠. 이제 비상 탈출구하고 환기통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직통 계단을 2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방화 구획 부분마다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환기 설비 설치해야 된다. 급수전을 설치해야 된다. 이제 기준이 이제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제 면적은 이제 나도 처음 보는 면적이네요.
그래서 우선 지하층이 이런 기준이 있구나. 그 정도 보고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상탈출구에 말 그대로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개구부를 이제 비상탈출구라고 그렇죠. 비상탈출구는 평상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유효 너비는 이제 너비는 0.75m, 높이는 1.5m. 열리는 방향은 피난 방향으로. 그래서 피난 방향으로 열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서 나가려면은 계단으로 나가죠. 계단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피난 방향이에요. 예, 그러면 밀어야 되겠죠, 문을. 예, 이제 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예, 당기는 게 아니라. 예. 비상구 위치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이. 그래서 여기서 출입구는 주 출입구를 이야기하죠. 평상시에 사용하는. 당연히 출입구 반대쪽에 있어야 그게 비상구 역할을 하겠죠. 예, 비상탈출구. 뭐 같은 곳이 있으면 그게 비상탈출구가 아니겠죠. 사다리, 그 다음에 사다리. 이제 지하층 바닥에서 비상탈출구 하부까지 1.2m 이상 그렇게 높으면 사다리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발판은 0.2m 이상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피난 통로는 이제 유효 너비는 0.75m, 마감은 불연재료. 여기서 피난 통로라는 것은 이제 거실에서 비상 탈출구로 가는 그 통로를 말해요. 피난 통로. 최소 0.75m 이상으로 75cm니까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너비가 되죠. 장애물은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겠죠. 유도등은 설치해야 되고, 비상조명등은 통로에 설치하고, 이 비상탈출구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방관 진입창 기준.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것은 이제 화재 시에 밖에서 소방 사다리차 이렇게 펼쳐서 올라가서 이제 유리창 깨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창이 소방관 진입창이에요. 그래서 일반 유리창 같은 경우 깨면 이렇게 다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을 이제 다른 특수한 유리로 깨지더라도 안 다치는 그런 유리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곳이 소방관 진입창이에요. 그래서 옛날 건물에는 없죠. 근데 이제 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앞으로 건물들은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이제 설치합니다. 뭐 다는 아니고요. 1번의 설치 대상이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그래서 2층부터 11층까지 각 층마다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호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 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수평으로 40m 이상이면은 건물이 꽤 크다라는 거죠. 예. 뭐 아니면 건물이 이제 길다. 예. 이제 40m 되려면은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설치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설치 기준은 소방차 진입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해서 사다리차 이렇게 펼치면 바로 그 소방관 진입창 바로 나오도록, 그래야 소방관이 깨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2번에 창문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그래서 이제 지름 20cm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놔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소방관들이 보고 저기로 진입하면 되겠구나. 3번 창문의 한쪽 모서리의 타격 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3cm 그 원형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거기를 때린다 그거죠, 망치로. 4번의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높이 1.2m 이상. 그리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이제 아랫부분까지는 80cm 이내. 그래서 이제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소방관 진입차. 그래서 이제 그 사다리차 딱 펼치고 이제 소방관이 걔도 건물에 딱 그 밟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 바깥쪽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시멘트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에 착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지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건물에 이렇게 창문까지는 약간 이렇게 턱이 있죠, 높이가. 그러면은 그 높이를 80cm 이내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이제 창문이 있겠죠. 창문은 이제 90cm에 1.2m 그 사이즈로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의 유리가 중요하겠죠. 플로트판 유리 6mm 이하에, 그 다음에 넘겨보면 강화유리, 배강도 유리는 5mm 이하 두께가. 그 다음에 3번에 이중유리면 24mm 이하. 그래서 6하고 5하고 24 수치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14번은 건축 내장 재료. 이제 내장 재료라는 것은 건축을 짓고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건물 내부에 인테리어 하거나 이제 기타 필요한 그런 재료가 내장 재료이죠. 그래서 이제 표에 봐보면 불연 재료가 있고 준불연 재료가 있고 난연 재료가 있고, 이제 난연 등급으로 따지면 불연이 1급이고 준불연이 2급이고 난연이 3급이고, 그래서 이제 불연 재료가 가장 좋습니다. 종류가 뭐 콘크리트, 뭐 석재, 벽돌 이런 게 다 불연 재료이고, 유리도 불연 재료고, 유리는 녹을 수는 있지만은 타지는 않기 때문에 불연 재료가 맞습니다. 그 다음 준불연 재료는 이제 약간 탈 수 있는데 잘 안 탄다라는 거죠. 석고보드 이런 것들이 준불연 재료. 그래서 석고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난연 재료는 이제 난연 그 성능이 가장 안 좋죠. 난연 합판 이제 이런 것들이 난연 재료의 예, 그 다음에 문제는 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의 화기 취급 감독. 화기 취급 감독이. 그래서 화기 취급 감독은 뭐 이제 화기 취급할 때 뭐 감독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챕터 1의 이온물 안전관리. 예, 그래서 이온물은 말 그대로 위험하니까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1번에 이온물 안전관리의 목적에서 이온물 저장 취급 운반 이제 안전관리하고 관련이 있고 또 유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이. 이번에 용어의 정의 이온물 이제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이제 우리가 보통 인화점을 배웠고 연소점도 배웠고 발화점도 배웠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지금 연소성은 안 나와 있죠. 이온물의 정의에서 인화성하고 발화성이 나와 있다라는 거. 예,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은 뭐 연소성 나오면 틀리겠죠. 예, 이온물의 정의에서 예, 그렇게 봐놓으시고요. 지정수량. 이제 지정수량이라는 것은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근데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그래서 설치 허가하거나 뭐 할 때에 이제 지정 수량이 지정 수량이라는 것은 지정 수량이 되면은 뭐랄까요 법의 기준에 따라야 돼요. 예, 지정 수량 이상이면. 예. 근데 지정 수량이 안 되는 그런 이온물은 법의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예. 지정 수량은 아무튼 예, 이온물 안전관리법을 이제 적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소는 제조하는 곳이죠. 저장소는 이제 제조했으면 뭐 저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급소는 이제 저장 그 해놓은 이온물을 이제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취급소로 옮겨서 이제 거기에서 뭐 판매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런 곳이 취급소입니다. 그래서 제조소 등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